Look, I know. Look, I know. For some reason, people think I don't care about set pieces, and it's a narrative that you can keep going on for ages and ages. I understand that. Like I said, we work on them all the time, like we do at every other team. Like I've always said, for me, there's a bigger picture that's at play here that'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finer details of us getting to where we want to. And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북런던 더비에서 또 코너킥 맞고 안방에서 졌는데 여전히 세피스를 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느낌의 뉘앙스의 인터뷰를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뭔가 기싸움을 하는 느낌도 좀 풍기는데 당연히 더 중요한 게 있겠죠. 하지만 그 세부사항, 디테일에서 자꾸 빵꾸가 나는데 이걸 메우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런 작은 것보다 더 큰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게 어딘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자, 아스날이 토트넘을 상대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4골, 넣은 4골 중에서 무려 3골이 코너킥 득점입니다. 이쯤 되면은 토트넘이 코너킥에서 아스날에게 계속 털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전혀 과하지가 않은데 참고로 그 이전 88골 가운데에서는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이 3골만 코너킥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88골, 88골 중에 3골이었는데 최근에는 4골 중에 3실점이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심각성을 인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유명합니다. 니콜라스 조버 코치를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맨시티에서 데리고 왔죠. 2021년에 이분이 합류를 했는데 아스날이 그 뒤로 세트피스에서만 무려 42골을 넣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피스골 들어갈 때마다 조버 코치 붙잡고 이번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르테타 감독이 아이고 이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놀라운 통계죠. 참고로 2023-24 시즌 시작 이후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 시작 이후로만 좁혀도 23골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 북런던 더비 해설을 했던 게리 네빌 해설위원이 세트피스 코치한테 골 보너스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아스날의 세트피스 능력을 언급한 건 이날 그 북런던 더비를 통해서 노출이 된 토트넘의 약점이 꽤 복잡하다는 거 현지에서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원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 패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편협한 운영, 뭐 플랜 B가 없다거나 전술적 대응 능력이 좀 부재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크게 보자면은 리그 상위권 경쟁을 위한 스쿼드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들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좌우 불균형이라든가 오른쪽 왼쪽 그리고 플랜 B의 부재, 또 아스날이 중원에 결정자가 많아가지고 이날 그 토마스 파티하고 조르지뉴가 나왔는데 근데 느린 조합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활용하려는 전술적인 대응이 없었던 거, 스카우트 정책의 실패로 탑4를 노릴 만한 급의 스쿼드 구축에 실패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세피스에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죠.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 최근 4골 가운데 3골을 코너킥에서 내줬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엔지 감독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 부분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약점이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세트피스 공격이 약한 팀에서 유럽 최고의 세트피스 득점력을 가진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동안 토트넘은 뭐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뒤처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2023-24 시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득점 순위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1위가 아스날입니다. 뭐 20골 넣었고요. 그리고 에버튼이 18골, 맨시티가 16골, 그 다음 뉴캐슬, 빌라, 리버풀이 14골, 쭉 내려가다가 이제 전체 11위에 토트넘이 있습니다. 11골이고요. 가장 세트피스 득점이 낮은 팀은 강등된 번니, 5골. 팰리스도 상당히 부진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 기대 득점 값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만 세피스 기대 득점 값이, 그러니까 세피스에서 골을 넣을 걸로 기대가 되는 그 기대 득점 값이 14.45, 리그에서 3위권입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기대값보다 무려 6골이나 더 넣었어요. 20골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세피스 기대값도 많이 높였고, 이걸 마무리까지 잘해가지고 지난 시즌에만 무려 20골을 세피스에서 만들어낸 건데, 세피스는 이제 코너킥 플러스 프리킥입니다. 근데 토트넘은 세피스 기대 득점 값이 9.13밖에 안 됩니다. 20개 팀 가운데 강등된 그 최하위인 번니가 8.12골인데 시즌 통틀어가지고
바로 위에요. 턱걸이에서 이제 19위입니다. XG 값이. 기대 득점 값 1위가 세피스에서 에버튼이거든요. 에버튼이 17.44니까 상당히 높죠. 2위가 브랜트포드 15.63골이니까 상당히 높고. 근데 이런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격차가 큰 그런 19위입니다. 기대값 골보다는 좀 2골 정도 더 넣긴 했습니다만 이 지표를 단순 분석을 하면 준비는 부족했는데 결정력이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아스널하고 무려 9골이 세트피스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격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토트넘이 요 랭킹에서 바로 앞 시즌 2022-23 시즌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 시즌에는 리그 2위였다는 거예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셋피스 득점 랭킹 1위가 리버풀입니다. 17골 넣었고요. 2위가 이제 브랜트포드하고 토트넘이 16골. 그리고 4위가 아스널 15골, 그 다음에 맨시티 풀럼축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골로 가장 조금 넣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스널보다 한 골 더 많이 넣었다는 게 인상적이죠. 참고로 토트넘은 요 2022-23 시즌에는 코너킥에서만 13골 넣었습니다. 코너킥에서는 아스널하고 똑같이 리그 최다 득점 팀이었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오면서 콘테 감독이 데리고 왔었던 세피스 전문 코치 이탈리아의 지아니 비오를 내보냅니다. 이분 지금 와포드하고 미국 대표팀에서 세피스 전문 코치로 이제 투잡을 뛰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 나가고 나서 토트넘 세피스 수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득점이 리그 11위로 뚝 떨어집니다. 엔지 감독 초창기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그래도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9골로 리그 2위권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득점력이 떨어져서 후반기에는 굉장히 세피스가 약한 팀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보는 김에 제가 이제 그 세피스 실점 랭킹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2023-24 시즌 엔지 감독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최소 실점 랭킹입니다. 보시면은 시즌 통틀어서 맨체스터 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밖에 안 됩니다. 어우, 엄청나네요. 아스날이 2위인데 7실점, 3위가 풀럼 웨스트햄인데 이제 8실점 쭉 가다 보면 첼시가 11실점으로 11위, 뉴캐슬 14위에 맨유하고 토트넘이 14골씩 내주면서 14위입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끝에서 6번째로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 된 거죠. 노팅엄 포레스트가 무려 22골 내주면서 이 부분에 완전 꼴찌고 토트넘은 맨유와 함께 이제 14실점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많은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3경기, 2.5경기, 그럼 3경기에 안 돼서 뭐 골 이렇게 먹는 셈이니까 1위 맨시티보다 한 시즌에 11골이나 세트피스에서 더 실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득점하고 실점 여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팀과 상대 팀의 그 골게터, 세트피스에서 득점 마무리를 짓는 선수의 어떤 개인 역량, 그리고 골키퍼의 세이브 능력, 또 때로는 운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이 준비한 세트피스 위력을 좀 더 날 것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기대값이 좀 유의미한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은 값으로 지난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각 팀별로 세트피스 골득실 기대 득점, 그러니까 기대 골득실 요거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기대 득점에서 기대 실점 요거를 좀 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데 1위가 아스날이고요. 플러스 8.3입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기대 실점 값보다 훨씬 높은 거죠. 맨체스터 시티가 7.4골이고 브랜트포드, 에버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토트넘은 어딨냐? 저 아래 18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기대 득점에서 기대 실점을 뺀 값이니까 아스날의 압도적인 1위에 대척점이 있는 거죠. 세피스 기대 득실 값이 마이너스 5.5라는 것은 이거 아까 제가 그 세피스 랭킹 소개해 드릴 때 토트넘이 기대 득점 값도 좀 낮다 그랬잖아요. 9.13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대 실점 값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한 15골 가깝게 되는 거네요. 한 시즌에 세피스에서 실점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세피스 값이. 근데 지난 시즌에 비카리오가 상당히 많이 막아냈었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실제 실점 수치는 낮췄습니다만 그러니까 세피스 수비에서 실점할 위기가 세피스에서 골을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네, 19위가 맨유 마이너스 5.9, 그 다음에 꼴찌가 강릉 번니 마이너스 7.3.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아니 비오 코치가 떠나고 나서 다른 코치들이 세피스 전략을 분담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토트넘은 그러니까 세피스를 전담하는 스텝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세피스 전담 코치나 전담 분석관이 있느냐 여부가 반드시 성과로 이어진다고만은 볼 수가 없겠지만 요 기록을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피스 골 득실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스날, 맨시티, 브렌트포드, 에버턴 이 네 팀이 플러스 7 이상이니까 5위 리버풀부터는 플러스 1로 좀 떨어지고요. 이 네 팀은 세피스 전문 코치나 분석관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보시면 상위권에는 세피스 전문 스텝이 있는 팀들이 다 몰려 있어요. 토트넘을 포함해서 이 지표 하위 8개 팀은 모두 전담 스텝이 없습니다. 하위 10개 팀 가운데 한 팀만 그 전문 스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세피스 전담 스텝을 따로 두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 잉글랜드 사람이지만 2012년에 이제 호주 리그로 건너가서 선수생을 마치고 거기서 감독하고 있던 그리고 작년에 스코틀랜드 하이버니언 감독으로 와서 있던 1981년생 굉장히 젊은 지도자 이제 81년생도 막 젊은 거 아니군요. 네. 닉 몽고메리를 코치로 이번 여름에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현재 올 시즌에 내부적으로 세피스 전술을 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감독까지 했던 분이기도 하고 이분이 세피스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피스 전문 스텝을 따로 지금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세피스 기록이 좋지 않으니까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도 또 이렇게 결승골을 좀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아까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인터뷰에서 약간 좀 불편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토트넘은 케인 나간 뒤로 공격은 공격, 뭐 수비면 수비, 공수 모두 제공권에 더 심각한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죽하면 또 막판에 로메로 공격수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북런던 더비에서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 공중볼의 약점은. 이게 이제 아스날 쪽 스탯이긴 한데 아스날이 최근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가 8번 이상 기록한 미드필더나 공격수가 나왔던 것이 8년 동안 3번밖에 없대요. 근데 그 3번 중에 2번이 토트넘전에 북런던 더비에서의 하베르츠입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아스날 수비수들이 뭐 워낙 많이 밀렸고요. 아스날 수비수들한테는 이건 뭐 공격 상황에서 공중볼 따내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만 봐도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마갈량에스 이 친구는 리그골 헤딩 득점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번에도 로메로 따돌리고 완전히 프리헤더 만들어냈고 아무튼 요 공중전에 취약한 부분을 뭐 선수 보강이라던가 뭐 스카우팅 같은 곳에 전혀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은 선수 영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솔랑키가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 이 홀딩 앞쪽에서 홀더 플레이 같은 거는 잘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골을 만들어낸다거나 실점 막지 못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세피스 전술을 강화하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좀 이어지는 면이 분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 최고 레벨 리그에서 세트피스가 갖는 중요성을 너무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세피스 전문가 영입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끝나고도 감독님 두 번째 시즌에 뭐 우승 뭐 얘기 나오니까 나는 두 번째 시즌에 종종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승을 했다. 뭐 이런 자신만만한 얘기를 했던데 지금 순위도 그렇고 좀 경기 내용 자체가 경기는 잘했는데 지금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올 시즌 참 토트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손흥민 선수 좀 안타깝기도 한데 토트넘이 아무튼 좀 어떤 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전술적으로도 상대가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선수 구성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좀 공략을 못했던 것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선수 타이밍도 그렇고요. 선발 라인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수는 웬 말이야. 아무튼 앞으로 계속 좀 개선되는 모습들 이분이 워낙 고집도 시고 좀 쉽게 바뀌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은 됩니다만 아무튼 계속 손흥민 선수 토트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